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댓글로 문의하신 내용 중에 그 학생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수학적인 어떤 부분이 의문이 생겨가지고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뭔가 진도도 못 나가고 계속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답답하고 그래서 수학이 진척이 안 되는 학생이 있다. 이런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수학이라는 학문은 약속의 학문이라고 하잖아요. 정의라는 게 있고 정의로부터 파생되는 정리, 성질,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학이라는 학문하고 이제 과학이라는 학문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가령 이제 뭐 벡터를 예를 들어도 과학에서는 벡터라는 거를 배우면 벡터의 어떤 의미들, 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고 어떤 의미를 갖기 때문에 벡터의 합은 평행사변형법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고 뭐 벡터의 곱은 어떤 의미를 지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건 왜 이렇게 되지? 이건 왜 이렇게 되지? 이건 왜 이렇게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과학 같은 경우 따진다면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벡터를 배우더라도 그런 부분은 하나도 언급을 안 하죠. 그냥 벡터는 뭐 시점하고 종점이 있는 성분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벡터 A, B라고 쓰겠다. 그리고 벡터는 크기하고 방향이 있는 성분을 표현하는 무엇이다. 그리고 벡터의 합은 이렇게 정의한다. 이렇게 하겠다. 왜 이렇게 정의할까? 왜 이렇게 하지?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을 달지 않죠. 그래서 일단은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뭔가 왜라는 것이 많이 필요하진 않은 학문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학문은 이제 제가 학부에서 수학을 전공한 수준이라 뭐 감히 뭐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좀 수준이 떨어지지만 그 수학이라는 학문은 뭔가 이게 왜 그렇지? 왜 그렇지? 그런 왜라는 거를 따지는 것보다는 어떤 창조하는 학문 같아요. 어떤 틀을. 그러니까 뭐 이러이러한 구조를 만들고 A라는 구조, B라는 구조, C라는 구조를 만들면 여기 이 구조 안에서 우리가 전에 다뤘던 이러한 성질들이 성립하니까 하나의 틀이 완성이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러한 틀을 하나 만들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할 때 수학이라는 학문은 오해라는 것보다는 그냥 창조하는, 뭔가 창조하고 틀을 만들고 그리고 굉장히 유연한 학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왜 이렇게 될까? 왜 이거 뭐 잘못된 게 아니야? 이거 모순이 생기는데 이거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 완벽하지 않은 그런 틀이 형성이 됐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갖지 않고 수학이라는 학문은 그런 부분이 생기면 그래? 거기에 모순이 생겼구나. 그럼 그때는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자. 그러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더 틀을 계속 확장해 보자. 확장해 보다 보니까 여기 또 모순이 또 생겼어요. 그러네, 여기 모순 생겼네. 그럼 여기만 이렇게 해서 이때는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하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니?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오케이, 좋아. 그럼 여기는 이렇게 땜빵하고 계속 이제 우리 확장을 해보자. 이런 어떤 창조적인 학문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은 뭔가 왜 이거 잘못됐네? 이거 왜 그렇지? 그런 것보다는 창조적인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혹은 어느 부분이 납득이 안 간다. 그런 부분보다는 시키는 대로 하는 학문이죠.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일단 그게 왜 그런지 그런 게 좀 많이 이제 해소가 안 되더라도 시킨 대로 그렇게 해나가면서 전체적인 큰 흐름, 큰 틀을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그 학생이 그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을 단 내용을 보니까 본인이 이제 뭔가 수학을 하면서 막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답답하고 그게 해소가 안 되면 잘 못 푼다라고 했을 때 그 해소가 안 되는 지점들을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를 하다 보면 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문제없이 넘어가는 학생이 있고 그 부분이 왜 그런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넘어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두 가지 부류 중에 어떤 학생이 더 대단하냐라고 하면 아주 뛰어난 학생들, 통찰력이 아주 높고 직관력이 높고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자기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증명하지 않아도 아주 뛰어난 학생들은 통찰력과 직관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풀거나 이렇게 받아들여서 풀어도 충분히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주 뛰어나지 않은 부류들 중에서 대부분은 그게 왜 그런지 정확히 모른 채 본인이 안다라고 착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아주 뛰어나지 않은 부류 중에서 일부분이 학습 습관이라든지 어렸을 때 공부 습관 그런 것들이 좀 잘 자리 잡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날카롭게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거나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거나 왜 그런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 부분들을 캐치를 해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거를 일일이 캐치를 해가지고 선생님 이거는 왜 이렇게 되죠? 이렇게 풀어도 되나요? 이게 풀면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은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아주 뛰어난 학생들 부류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밑에 그룹 중에서 우수한 학습 습관이나 우수한 공부 습관, 탐구하는 습관 그런 거를 기른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보통 질문하는 것들을 보면 수학을 최소한 전공 정도 하신 학부 정도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이 답답해하거나 그런 것들을 명쾌하게 설명할 만큼 될 수 있는 수준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가령 이제 우리 댓글에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절대값 방정식을 풀 때 이렇게 풀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의문이 간다. 근데 그냥 그렇게 다 풀더라. 그러면 그거는 이제 무연근이라는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연근이라는 개념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면 이게 이렇게 풀어도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개념들이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그냥 보통 사람 학생들이 평범한 학생들이 넘어가는 것들을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가령 원이 있으면 원에 접하는 접선, 직선을 만들 수 있잖아요. 원의 중심에다 직선을 긋게 되면 그게 90도 수직이라고 하는데 이건 왜 수직이냐? 이게 왜 수직이냐? 이거 증명을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같은 경우 너무 당연한 것들을 질문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질문하는 경우 당연한 거를 질문할 때 그 질문하는 내용들은 첫 번째는 공리인 경우도 있고요. 공리는 이제 증명이 불가능한데 이거는 맞긴 맞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기로 넘어가자. 이 공리인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증명 과정이 너무 어려워서 교과서에서 생략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령 고등과정 수준은 넘음으로 생략하고 그냥 이건 이렇다라고 받아들이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그냥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것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궁금해하거나 뭔가 너무나 당연한다듯이 넘어가지만 나는 이게 왜 그런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진도를 못 나가겠다라는 그런 경우는 한 학교 선생님들 정도 수준만 되시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끔 이제 수학을 전공을 안 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질문하면 질문한 의도나 그런 것들조차 파악하기 힘들 때도 있겠죠. 왜라는 거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좀 더 넓은 거를 만들어가고 모순이 생겨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게 수학이라는 학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